네, 종목 Y에서는 국내 증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잘 움직였는지 앞으로의 전망까지 들여다보도록 하죠. 먼저 이화영 아나운서와 함께 전일장 특징주 짚어보시죠. 네, 전일장에서 주목받았던 특징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거래일에 우리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수급 또한 불이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봤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CIS가 우리 순위 5위에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4위에는 시노펙스가 있고요. 3위와 2위에는 어제에 이어서 전일에 이어서 일요원과 캠시스 함께 등장했습니다. 또 이날 광립은 11% 이상 빠지기도 했는데요. 전일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오늘은 시노펙스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노펙스는 0.81%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장중에는 3,390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이날 중국 최대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테슬라의 블레이드 배터리셀을 공급한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었는데요. 이처럼 배터리셀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시노펙스가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도 함께 오름세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시노펙스의 자회사인 코멘텍이 비아디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부품 연구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수세가 쏠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2차 전지 장비 업체인 CIS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 11% 넘게 급등하면서 매수세가 쏠렸는데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CIS의 매각 주관사인 KB증권은 오는 28일 또는 30일에 예비 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CIS 경영권 매각 입찰에 대기업들이 예비 입찰 차별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에 주가 급등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현재까지 인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는 LG와 한화, 그리고 LS와 코오롱, 또 만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 기업은 2차 전지 관련 사업 확장에 있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일에 주목받았던 특징주 함께 짚어봤습니다. 네, 종목 Y에서 궁금한 이야기들 저희가 또 끈질기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종목 Y 첫 번째 종목은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했었던 모트렉스 되겠습니다. 역시나 기아의 자율주행 소식 때문이겠죠. 네, 현대차가 그 자율주행을 강남 지역에서 네. 한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 관련된 회사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보통 이제 오토모티브 HMI 기술이라고 그래서 자동차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포테인먼트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제 작동을 할지 보통 많이 하시는데요. 이걸 통해서 관련된 이제 자율주행 기술까지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에 이제 양방향을 연결한 이제 커넥티브 기술을 보유하면서 관련된 또 그런 이제 기술이 좀 부각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가장 컸었던 게 그 현대차의 4단계 자율주행 시범 서비스가 가장 뭐 금요일 날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강남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이제 로보라이드에 대한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동안 이제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좀 실력이 좀 기술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지역 중에 하나인 이제 강남 지역에서 자율주행 택시를 이제 운영한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 각광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4단계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운전자의 개입 없이 이제 자동차 스스로가 그 운전을 하고 다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자율주행 기준으로 보면 뭐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이제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쳤는데요. 이 외에 뭐 라닉스나 뭐 카운칩스, 인포뱅크 같은 관련주도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단 실적 자체도 뭐 하반기에 뭐 계속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전장 관련된 부분은 뭐 자동차 매출 증가에 따라서 좋아질 것 같고요. 또 이제 계열사의 전진 건설 로봇이라는 이제 건설 장비 업체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북미 매출 성장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전망인 만큼 기대감이 되게 큰 상황인데 모트렉스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니까 네네. 여타 다른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왜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현대차가
4단계 주유행을 한다라는 건 뭐 상당히 뭐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그 관련돼서 아직 국내 기업들의 그 기술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검증되긴 조금 이른 단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모멘텀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섹터까지 짚어주셨고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TK 케미칼 되겠습니다. 지난주 11% 넘게 급등했는데 지금 그래도 매수세가 좀 몰리고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 금요일 날 올랐었던 건 이제 자회사 평가 금액 대비에 너무 이제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좀 불거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SM 그룹의 이제 대표적인 화학섬유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스판텍스 관련된 뭐 매출 비중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건설이나 그다음 터치 스크린을 갖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았었던 게 SM 상선이라는 이제 국내 2위의 컨테이너 운반 그 회사가 있거든요. 그 지분이 30%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그 가치가 이제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자회사인 그 SM 상선 같은 경우는 작년도 매출이 1조 9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조 820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좋은 그런 회사죠. 네. 그 회사에 뭐 3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뭐 평가 금액으로는 장부 가치로는 한 5,300억 정도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뭐 올해 그 초에 이제 SM 상선 한번 그러니까 IPO를 진행을 하다가 네. 지금 이제 포기한 상태인데요. 뭐 IPO를 그때 당시 뭐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뭐 7,8천억 이상의 그런 이제 가치를 네. 이제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취소가 됐을까요? 그때 당시 이제 좀 그 해운 운임 관련돼서 뭐 실적은 좋았는데 향후에 계속 이어질 것이냐 여부가 조금 불투명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흥행이 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SM 상선 입장에서 보면 굳이 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조금 차후로 이제 미룬다는 측면에서 IPO를 이제 취소를 했었는데요. 뭐 이런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TK 케미칼에서 갖고 있는 자회사가 지금 장부 금액으로만 해도 한 9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 TK 케미칼이 그 현재 이제 시가총액은 5천억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5천억에 불과한데 그 장부가액은 이제 9천, 2배 정도 이제 장부가액이 더 많다 보니까 네. 상당히 좀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좀 확산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TK 케미칼 같은 경우에 뭐 지금 그 자회사에 대한 뭐 보유 가치도 상당하고요. 그다음에 순이익도 계속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올해 지금 1분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225억으로 한 200% 증가를 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1년째 배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막 시장에서는 배당을 안 하는 종목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찍히다 보니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그 주가가 탄력을 좀 받으려면 기업에서 주주 좀 친화적인 정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 주주 친화적인 정책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PER 기준으로 하면 1.46배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조금 이런 그 주주 배려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지난주에 11% 넘게 급등했었던 TK 케미칼 짚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어떤 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과의 세 번째 종목은 광림 되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또 쌍용차 공개 입찰 인수를 마쳤다라는 소식에 네. 급등을 했었다가 다시 또 반납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네, 일단 뭐 쌍용차를 과연 인수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게 아마 가장 큰 뭐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쌍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토킹 호스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지금 그 매각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우선 협상자는 일단 뭐 나왔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뭐 KG 컨소시엄이 일단 뭐 지금 조건부 투자 계약자로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때 이제 그 확정될 때 광림 컨소시엄도 같이 경쟁을 했다가 일단 탈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그 지금 이제 스토킹 호스 방식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입찰 때 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업체로 일단 그 입찰자가 확정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일단 쌍방울 그룹에서 지금 쌍용차 인수 의향서를 다시 제출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일단 최근에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가요. 그렇지만 과연 이제 인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또 의구심도 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우선 그 협상자를 선택을 할 때 그 지금 컨소시엄 자체에서
광림 컨소시엄 자체에서 그 금액은 좀 더 KG 컨소시엄보다 높게 써냈지만 과연 인수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의구심 때문에 일단 탈락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도 똑같이 아마 그런 문제가 불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지켜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광림 같은 경우에는 전환사채에 관련된 부분이 계속 좀 출의 우려가 지금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기발행된 게 지난달 말에 한 200억 이제 추가 발행이 됐었는데 그 기존 이전에도 지금 잔액으로 한 2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물량이 출회될 가능성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물량 부담감도 아마 주가를 조금 상승하는 데 좀 짓누르는 그런 주요 요인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 쌍용차의 주가에 대한 부분인데 네. 인수 이런 이슈가 끝나면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한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인수화가 되면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그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쌍용차가 과연 전기차에서 얼마만큼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특히 뭐 쌍용차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긴 하겠지만 기타 이제 그 SUV가 과연 전기차 SUV가 과연 세계 시장에서 얼마만큼 경쟁 대상 그 차종에 대해서 우위를 갖느냐 그것도 아마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켜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정말 핫하게 튀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었죠. 모트렉스와 TK 케미칼 그리고 광림 어떤 이슈로 주목을 받았는지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봤습니다. 종목 와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함께한 분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